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척추 측만증 완치훈련입니다. 척추 측만증. 척추가 이렇게 일직선이잖아요. 이게 좌우로 휜 것. 좌우로 휜 것입니다. 이게 앞뒤로 휜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쓰이고요. 좌우로 휜 것. 이 척추 측만증은요, 아이 또 청소년들의 문제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본인들은 잘 몰라요. 부모들이 이제 보고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뒤에서 보기에 이제 벗은 몸을 뒤에서 보기에 척추가 이제 삐뚤어진 걸 보고서 알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어깨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허리선이 좀 삐뚤어져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서 보기에 이제 견갑골이 있잖아요. 근데 견갑골이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튀어나와 있어요. 이래서 이제 척추 측만증을 알게 되죠. 이 척추 측만증의 원인이 과연 뭘까요? 이 병원에 가면은요 자꾸 특발성이라 그래요. 특발성.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다. 즉 원인이 없다. 고혈압도 뭐 본태성 고혈압 원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다 그러면은 반드시 의사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혈압은 약을 먹어야 되고요. 척추 측만증도 뭔가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 거죠. 원인이 없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원인이 없지 않습니다. 원인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척추 측만증의 원인 두 가지입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자세고요. 두 번째 원인이 운동 부족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몸을 안 써서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애들도 다 몸을 썼어요. 저 같으면은요, 저희 나이 때는 척추 측만증이 굉장히 드문 병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뭐 해요?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자치기. 요새 아이들 그런 거 안 하죠. 컴퓨터 하거나.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몸을 안 쓰잖아요. 이게 원인입니다. 이 자세를 한번 제대로 볼까요? 자세는 이제 세 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눕기입니다. 눕기. 이 눕기라는 것은 이게 잘 때만 누워야 되잖아요. 근데요, 요새 아이들은요, 잘 때 눕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예 침대에서 생활을 해요. 이 침대에서 생활하는 게 가장 나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세가 아니고요. 침대에서 뭐 바로 누웠다, 옆으로 누웠다, 머리를 들었다. 이게 굉장히 나쁜 자세라는 거죠. 침대 생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걷는 모습 한번 보세요. 아마 누가 보기에도 요새 애들 걷는 모습이 제대로 됐다라는 애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박또박 걷지를 못해요. 이렇게 걷는 모습 보면은요. 뭐 이게 걷는 건지 뭐 이렇게 걷거나 하여튼 걷는 모습이 참 희한해요. 네. 그러거나 걸으면서 딴짓을 해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질 않나, 걸으면서 뭐 먹지를 않나, 걸으면서 두리번거리질 않나, 뭐 하여튼 참 걷는 자세가 문제고요. 세 번째가 앉는 자세입니다. 앉는 자세. 이게 똑바로 앉아있질 않고요. 항상 뭔가 좀 삐뚤어져 있어요. 희한하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자가 탓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자를 뭐 요새 좋은 의자, 뭐 등을 잘 받치는 의자, 별의별 의자가 다 나오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의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앉는 자세의 문제죠. 네, 자세와 몸을 쓰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원인입니다. 뭐 다른 원인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척추 뼈 자체에 병이 있기도 해요. 뭐 거기에 선천적인 기형이 있다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뭐 염증이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뭐 근육에 이상이 있다든지 신경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도 이제 척추 측만증이 오는데요. 상대적으로 뭐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뭐 보통 분들은요, 보통 아이들은 전부 다 자세와 운동 부족이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요 내 자녀가 척추 측만증이 아닐까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한번 이런 진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네, 내 자녀의 상체를 벗기시고요. 벗기시고 서서 선 자세에서 무릎은 굽히지 말고 허리만 굽히는 겁니다. 네, 허리만 굽히고 뒤에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척추 측만증이 없고 척추가 곧바르면은요, 그냥 이렇게 아주 곧바릅니다. 그러니까 등이 이렇게 수평으로 딱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넘어간 자세가 보이죠. 그런데 척추 측만증이 있으면은요, 양쪽이 똑같지가 않고요, 등이 한쪽이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세가, 그러니까 서서 구부린 자세가요, 척추 측만증이 가장 극대화되는 자세거든요. 이 자세를 취하고 뒤에서 한번 관찰해 보면은 내 아이가 척추 측만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척추측만증에 대해서요,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척추측만증 자체가 계속 진행돼서 더 큰 문제가 된다. 뭐 정말 더 심해진다. 이걸 이제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표현하면은 척추측만증이 저절로 진행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병 자체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병의 원인, 제가 원인이 운동 안 하고 자세가 나쁜 거라 그랬잖아요. 그 원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 원인만 해결하면은요, 진행도 안 될 뿐더러 그 다음에 개선되는 거죠. 척추측만증 자체는 뭐 불구가 되는 병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척추측만증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뭐 등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피로하다, 뭐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또는 뭐 내 아이가 뭐 집중력이 나빠졌다, 이 원인을 척추측만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 반대죠. 내가 집중을 안 하고 자세가 일정하지가 않고 그러면은 통증도 오고요. 네. 그러면 집중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운동 안 하니까 소화도 안 되고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반대로 된 거죠. 그래서요, 척추측만증을 고치면 다른 게 해결될 것이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원인을 고쳐야 척추측만증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척추측만증이 문제가 되는 거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외모, 또 키, 요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외모가 이제 이렇게 꾸부정하죠. 네, 그것도 문제고요. 이렇게 구부러진 만큼 키가 또 작습니다. 뭐 키가 큰 아이들은 뭐 아예 문제가 안 되겠지만, 키가 작은 애들은 이걸 숨은 키라고 합니다. 이것만 바로 잡아줘도 키가 뭐 몇 센치 늘어나는 거죠. 이 척추측만증의 이제 그간의 치료를 보면은요, 대개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도수 치료, 장비를 이용한 치료, 그 다음에 보조기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들을 하는데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요. 문제는요, 원인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가 재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슨 병이 있구나.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치료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냥 치료를 받는 거죠. 수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내 자세를 고친다든지 내 원인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재발한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이제 수술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문제죠. 이 수술이 이게 보통 수술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의 부담도 또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제가 굉장히 드문 원인으로 뼈에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면은요, 수술은 아예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원인을 아셨으니 이제부터 척추측만증 완치 훈련을 해볼까요? 네. 일단 무엇을 치료하는 거냐, 무엇을 완치하는 거냐부터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 가면은요, 이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러면은 확연하게 이게 구부러진 정도가 누구 눈에도, 부모의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것만 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요, 그 휜 척추를 핀다고 해도 자세나 외모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거나 재발하거나. 네, 그러니까 치료의 목표가요, 휜 척추를 바로 잡는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목표는 원인을 개선하고, 원래 원인을, 그래야 재발을 안 합니다. 두 번째, 자세와 숨은키를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그러니까 외모를 좋게 하고 숨은키를 찾아내는 것. 이게 진짜 완치 훈련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사실이요, 이 척추가 휜 정도가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약간 눈에 띄거나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엑스레이상에서는 확연한데요, 외모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대로 놔둬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게 휜 게 문제가 아니라 자세와 외모와 숨은키가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완치 훈련의 목표를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되게 이게 완치가 안 되는 게요, 내 자녀가 수동적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네, 이 병은요, 뭐 꼭 본인이 억지로 만든 거,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니더라도 원인이 자신한테 있습니다. 내 아이 자신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요, 이건 내가 만든 병이니 내가 해결하겠다, 이래야 완치가 되는 거죠. 사실 완치 훈련의 다 근본이 그겁니다. 내가 해야,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뭐 의사가 치료하거나 하여튼 전문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완치 훈련을 하겠다. 이게 이제 진짜 치료 방법인 거죠. 원인 하나씩 해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걷기 자세죠. 네, 걷기 자세. 걷기가요, 네, 아주 단순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시선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갖다가 정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제 눈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걸을 때 이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 약간 눈높이를 높여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고 약간 높여서 보는데 그 시선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걷는 모습 보면요, 시선이 없어요.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주로 땅을 보죠. 아니면 핸드폰 보다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선 약간 높여서 이 고정하기, 걸을 때 내가 먼 곳을 보고 고정해서 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요, 동작을 크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군인 늘 이제 그 제식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걷는 모습 보면요, 이게 탁탁 걷잖아요. 더 심한 게 이제 북한군이 걷는 그 모습입니다. 그냥 절도 있게 탁탁 걷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빨리 걸어요. 근데 이 걷기 훈련할 때는요, 동작은 크게 하는데 느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갔다가 제가 이제 앉는 자세니까 이 시범 보기가 좀 그런데요. 천천히 무릎을 크게 올리고 팔도 크게 올리고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느리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걸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느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이상해 보이고 어눌합니다. 그런데요, 한 1주, 2주만 하면은요, 몸에 딱 익혀져요. 네. 그래서 남보기에도 처음에는 남보기 되게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2주만 지나면은 참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이게 걷기 자세 훈련입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매일 해야죠. 완치 훈련은 매일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앉는 자세입니다. 네, 앉는 자세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에 앉아도 등 바지가 항상 있잖아요. 네, 등 바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등을 이렇게 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엉덩이를 붙여야 됩니다. 엉덩이를. 네, 그러니까 엉덩이만 내가 붙이겠다 그러면요, 자세가 똑바라요. 네, 우리가 이제 등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특히 소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등을 붙이잖아요. 이 자세가요, 이게 똑바른 자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나마나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휩니다. 등만 붙이고 있으면은요. 소파가 특히 그렇죠.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똑바로 앉아 있는 자녀 보셨어요? 이게 똑바로 앉아 있지 않는 이유가요, 등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덩이를 붙이라고 해보세요. 항상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똑바른 자세가 됩니다. 세 번째, 침대는 아예 쓰지 말게 하세요. 네, 침대는 오로지 잠잘 때만 가서 쓰는 겁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고, 침대에서 책 읽고, 침대에서 음악 듣고, 침대에서 전화하고, 침대에서 뭐 밥 먹고, 침대에서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오로지 침대는 가서 누워서 자는 장소라는 거죠. 스마트폰이 제가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 끊어라. 이건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 스마트폰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쓰거든요. 이 한 손으로 쓰는 이유가 이게 제 눈높이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손으로는요, 이게 도저히, 이거 되게 어려워요. 두 손으로는 반드시 수그려야죠. 근데 한 손은요, 들을 수 있어요. 이게 팔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으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벽에다 붙이거나. 네. 그리고 제가 이 링을 사용하잖아요? 그거 안 떨어뜨립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은 눈높이 맞춰서 보기.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거기다 붙여서 이제 며칠 이걸 하다가 그다음부터 또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은요, 전신을 다 쓰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조깅, 걷기, 빨리 걷기, 또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게 좋습니다. 이걸 또 시작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다 본인이 하려고 해야죠. 네, 치료받으러 다니면 기껏 받아봐야 일주일에 3번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봤자 내가 평상시 생활을 그렇게 안 하면 또 자꾸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2주만 딱 하게 해보세요. 벌써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면은요, 자세가 탁 돌아옵니다. 외모가 거의 돌아오고요. 3개월 후면은 거의 20기까지도 돌아옵니다. 척추가 휜 정도? 이건 좀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척추 측만증 완치 훈련 3개월이면 됩니다.
내 자녀가 스스로 할 때 3개월이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게끔 시작시켜 보겠습니까?